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방식 받장물 보험가입 금액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총괄에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죠. 이 가입 수확량이란 것은 어떻게 정했나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더라 라고 했고요. 저가전 종합이용 같은 경우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가입 가격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으로 절사를 하고요. 보험금은 원 단위에서 원 단위까지 하고 원 단위 미만 절사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시험 조건대로 가야 되겠죠. 시험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하라고 하면 하지만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죠.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 생산비의 가입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더라. 우리가 이미 배우고 왔어요. 농작물의 벼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지만 조사료용 벼인 경우에는 보장 생산비의 가입 면적 곱하더라 라는 거 사료용 옥수수와 동일합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밭작물로 고추, 브로콜리가 있고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런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생산비 보장이란 것은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단 보장 생산비에다가 내가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지?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자, 보장 생산비란 건 어떤 거라고 했나요? 이렇게 생산비 곡선을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를 더해서 표준 생산비라고 했고 보험에서 인정하는 생산비는 이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보장 생산비, 이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생산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보장 생산비에다가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는 거더라. 보험의 목적이 고추, 브로콜리다 라고 한다면 고추, 브로콜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란 용어도 쓰지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란 용어도 쓰더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바로 사고 접시를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보통의 우리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우리가 가피자 공식이죠.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해요. 수학기 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금 한 번 지급하는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가피자 공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어서 보험금을 여러 번 탈 수 있는 품목이 고추와 브로콜리예요. 보험금을 타고 나면 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 내가 보험금 수령한 수령한 보상액 있죠. 보상액을 빼면 나머지 보험 가입 금액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보험금 보상액을 빼고 나면은 남은 것 잔존 보험 가입. 그러면 첫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 계산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잔존 보험 가입, 세 번째도 또 보상액을 뺀 것 또 잔존 보험 가입, 네 번째도 이렇게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만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네요. 해가림 시설입니다. 시설이고요. 재조달 가액이란 용어. 재조달 가액은 내가 물건을 제일 처음에 샀을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준다. 다시 조달을 했을 때 가격, 신상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신품으로 그 가격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걸 재조달 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조달, 그거하고 똑같은 신품을 사는 가격에 곱하기 얼마?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만원 단위 미만 절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신품을 사는 이 가격, 재조달 가격에 왜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곱할까요?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목재 시설이 있고 철제 시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상 같은 경우는 6년근 인상까지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목재, 철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재, 철재 해감 시술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야. 대부분 가면 1년 쓴 거, 2년 쓴 거, 3년 쓴 거 계속 이어서 씁니다. 이어서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일에 차를 샀다고 하면 차가 1년 뒤에는 중고차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1년 뒤에 그럼 중고차 가격은 1년 전에 내가 새 차 가격 때보다는 가격이 떨어져 있겠죠.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목재와 철재 이 해가림 시술도 매년 감가가 됩니다. 이 감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감가상각률을 정하냐면 내가 매년 경과되는 경과연수 있죠. 경과연수에다가 경년감가율 해마다 몇 %씩 감가가 돼요 라는 이 경년감가율을 곱한 것을 감가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년감가율은 정해져 있는데요. 목재는 1년에 13.33%만큼 감가를 해요. 이렇게 하고요. 철재는 4.44%만큼 감가를 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 구하는 방식은 또 나중에 뒤에서 보험금 공식 배우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년 목재는 13.33%만큼 감가가 되는구나. 철재는 4.44%만큼 감가가 되는구나. 그러면 2년이 경과했다라면 2 곱하기 13.33% 하면 이게 이 감가상각률이 되는 거예요. 철재라고 하면 2 곱하기 4.44% 지수로 곱하면 다음에 0.1333, 0.044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감가상각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과연수를 곱한다고 했는데 이 경과연수 있죠. 감가상각률. 요때 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가림은 지금 철재도 있고 목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상각하는 이 방법 중에 한번 먼저 설치 시기에 따라서 감가를 상각하는 방법이 있고 설치 재료에 따라서 감가를 상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무슨 방법이 두 가지 나왔어요. 설치 시기를 가지고 감가 상각하는 거. 하나는 설치 재료를 가지고 감가 상각하는 거라 했어요. 자, 먼저 설치 시기를 계약자한테 고지를 받습니다. 이때 설치했어요. 라면 그걸 가지고 감가 상각하겠죠. 맞나요? 만일에 내가 보험가입금이 가는데 2년 전에 설치했어요. 그럼 이거 지금 경과연수가 2년이 된다는 얘기죠. 최초 설치 시기를 근데 특정하기 어려워요. 잘 몰라요, 계약자가. 그러면 언제 하냐면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로 해서 하더라. 설치 시기를 가지고 계약자한테 고지받아서 하는데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언제요?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조체를 재사용하는 경우 있죠. 구조체를 재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합니다. 재사용, 철재, 목재 다 재사용 많이 해요. 재사용해서 설치를 해요. 이때는 해당 구조체가 제일 처음 설치된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없어. 그때는 가면 구입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최초로 이 구조체를 구입한 시기를 가지고 하더라. 그럼 정리합니다. 설치 시기를 알아요 라고 한다면 설치 시기 고지받아라고 합니다. 특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인삼의 정식 시기. 그다음에 구조체 재사용합니다. 최초로 설치한 시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특정하기 어렵다. 설치 시기 알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최초 구입 시기를 가지고 하더라. 됐죠? 자, 두 가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재료로 넘어갑니다. 재료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재료가 가능하면 근데 대부분 가면 목재는 목재만 쓰고 철재는 철재만 써요. 대부분 실무 조사 갔을 때 그랬어요. 저는 보니까 한번 섞여 있는 경우가 드물긴 했는데 만일에 섞여서 뭐 이럴 수 있죠. 이게 뭐 파손돼 가지고 일부 부분 막 파손돼 갖고 다음에 이거 이제 새로 수리하면서 여기는 철재로 했다든지 이렇게 한번 섞여 버리겠죠. 굉장히 넓은 밭일 경우에. 자, 해가림 시설에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철재도 있는데 설치 시기하고 경과연수도 각기 다르대요. 각기 서로 지금 재료가 다른데 설치 시기 경과연수도 다르다 이거야. 우선 재료가 달라요. 설치 시기 경과연수 다 달라. 그러면 뭐 하냐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있죠.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해가림 시설 중에 목재가 한 40%, 철재가 50% 설치, 60% 설치되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재에 따라서 목재의 구조체, 목재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농지에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목재는 여기만큼 60% 설치되어 있고 철재는 이 40%만큼 딱 구역이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각각 적용합니다. 각각 면적만큼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의 경관연수 그 다음에 자기의 설치 시기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정리합니다. 설치 제로일 때는 목재, 철재가 섞여 있어요. 뭐 설치 시기, 경과연수 다 달라요. 막 섞여 있어.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재료의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설치 시기가 그러니까 각각 그 목재와 철재 재료가 다르지만 정확하게 구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역의 그 면적만큼 각각 면적만큼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경관연수하고. 자, 정리됐죠? 시기 재료 구분 방법. 시기 안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재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 15점짜리 문제로도 감가상각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치 시기와 설치 재료에 다른 각각 감각상각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15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아직은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5점짜리 단답형 가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15점짜리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15점짜리 문제로 나왔나요? 15점짜리 요거 묻는 문제 나왔죠. 해가림 시설 설치 제로 각각 설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죠. 8회 때. 그래서 이거는 뭐 단답형 뭐 다뤄넣기, 서술형 쓰기 아니면 계산 문제 모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경련감가율 적용이네요. 경련감가율. 아까 우리 감가상각률 어떻게 정한다고요? 경과연수에다가 내 경련감가율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률을 정해요 했는데 자 목재는 13.33%예요. 철재는 4.44%예요. 나왔죠. 이 경련감가율을 구하는 거는 공식이 있어요. 원래는 100%였을 거예요. 100%였는데 보통의 우리 유형 자산들은 요 감가를 보통 얼마면 20% 정도 감가를 해요. 그래서 그 20% 감가를 하는데 매년 20%만큼 감가된다는 그 말이에요. 감가를 하는데 이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 6년이라고요. 그래서 6 이렇게 해주면 이게 몇 프로가 나오면 100-20 나누기 6 하면 100 20 나누기 6 하면 이게 13.33%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럼 철제는 100 유형 자산의 내용 그 감가 내는 거 20%에서 몇 년? 18년이란 얘기예요. 그럼 100 20 나누기 18년 하면 4.44%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13.33% 4.44% 대부분 다 이 경련 감가를 이렇게 구해요. 나중에 원예 시설 가면 구조체, 뭐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모두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뭐 부대 시설이 20%씩 해서 뭐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8%가 되겠잖아요. 요것처럼 내용 연수를 알면 우리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경련 감가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를 암기를 하거나 또는 경련 감가율을 암기를 하거나 둘 중에 암기는 꼭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이 감가상각하는 이 내용 연수라는 거 있죠. 우리가 몇 년에는 몇 년에 경련 감가율의 경과연수 있죠. 경과연수. 이 경과연수는 자 경과연수를 정할 때는 감가상각할 때 그 경과연수라는 건 보험가입 시점을 이렇게 보험가입을 언제 했느냐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보험가입 한 그 시점부터 몇 년이 경과했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합니다. 쭉 동일합니다. 연단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만일에 1년 6개월만큼 지났어요 하면 6개월 버려요. 1년 미만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1년 미만은 미적용합니다. 됐나요? 21년 5년 22년
22년 11월일 때라면 경과연수가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냥 1년이에요. 1년. 근데 그냥 6개월만 지났어야 하면 1년 미만 적용 안 한다는 거야.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가율. 방금 아까 제가 장가율이 했죠. 요 장가율을 갖다가, 이거, 장가율이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에서 20%를 뺀 거거든요. 보통은 자체 유형별 내역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련 강가율을 산출합니다. 장가율 20% 가지고 요거 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우리 경련 강가율. 자, 유형 자산의 장가율은 20%만큼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18년을 나눴고 하나는 6년을 나눴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경련 강가율을 산출하는데 만일에 이 내용 연수가 목재는 6년이고 철제는 18년까지가 이 내용 연수 이 수명이 다하는 기간이라 이거예요. 이 수명이 다하는 기간이 쓸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야 라고 했는데 6년이 넘어가도 우리가 보통 쓴단 말이야. 18년이 넘어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 장가율을. 그럴 때는 정상 사용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설의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장가율을 몇 프로? 30%로. 그냥 이거를 그냥 100%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6년 됐다, 18년 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이 경련 강가율 자체를 그냥 최대 장가율 30%로 수정해서 만일에 몇 년에 몇 년을 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 마이너스 강가 상각률 이렇게 곱하잖아요. 제조달 가액에. 그냥 이 상각률을 30%만큼 넣어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때 수정 장가율이란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제조달 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 곱한 거예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 곱하기 만일에 내용 요소가 경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 30%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네요. 보험료 부분은 보험료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업보험료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영업보험료 안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이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수은보험료는 국가도 내고 정부, 지자체도 내고 계약자도 낸다고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렇게 세 개 나눠집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50% 지원합니다. 보통 50%.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벼와 저가전 종합비용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10%, 15%, 20%, 30%, 40%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47%, 48% 이렇게 가나요? 50% 이렇게 갔죠. 50%, 55%, 60% 이렇게 갔나요? 저가전 종합비용 같으면 38% 갔나요? 38%, 40%, 50%, 60%, 60% 이렇게 갔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과라라고 한다면 정부가 100%인데 100%이죠. 100%인데 지자체가 20% 낸다더라 라고 한다면 나머지 내가 정부가 50%죠. 50%인데 지자체가 2%라고 한다면 100%에서 50% 빼고 20% 빼고 해서 내가 내는 건 몇 프로? 0.3, 30%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 부분이라고 부분 생략할게요. 보험료 환급에 관한 것도 생략합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환급하는 이유 꼭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돌려줄 때 환급보험료는 청구한 날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해서 연단위 복리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어디에서 지정한 보험 개발원에서 공시한 거. 자, 분야 보험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입금액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보험가입금액에서 앞에 반복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만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보험가입금액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그게 6회 때 나왔나요? 5회 때 나왔나요? 6회 때 나왔나요? 6회 때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지금 또 출제가 되었잖아요. 22년도에도. 자, 이제 종합위험 수학검수 보장 방식입니다. 경작불능 보장이 있고 수학검수 보장 방식이 있어요. 경작불능 보장은 우리 앞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를 제외하고 모두 들어간다고 했죠?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상하는 손해로 식물제 비율이 몇 프로? 65% 이상이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더라. 경작을 못해서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인데 그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빼고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료용 옥수수는 일정 비율의 경과 비율까지 곱합니다. 경과 비율까지 곱합니다. 경과 비율은 8월 31일이 보험 종기이기 때문에 8월달, 7월달, 6월달, 5월달 이렇게 경과 비율을 갈 거고요. 사료용 옥수수는 경과비율이 80%, 80%, 90%, 100% 이렇게 갈 거예요.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는 80%, 85%, 90%, 100%였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달라요. 6월달이 하나는 사료용 옥수수는 80%, 조사료용 벼는 85%이니까 꼭 구분하십시오. 다음에 자,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팥, 차라고 되어 있네요. 왜 감자는 따로 분리했을까요?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 피해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피자 공식은 같은데 피해율이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숭아 이미 배우고 왔잖아요. 똑같아요. 평, 수, 미, 병 더하기 병충해 가설합니다. 나누기 다시 평년 수확량이더라. 가피자 공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보험금 주더라. 요건 같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손자 방식이잖아요. 손자 방식인 거 옥수수도 있었고 감귤도 있었어요. 기억 잘 해보세요. 자,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이거 왜 그런다고 했나요? 옥수수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그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가지고 가입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80에서 130% 내에서 보험을 가입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50에서 100% 가입하더라도 대부분 100% 가입해요. 근데 50%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액 가장 기본 50%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인정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실손 방식, 실제 손해 입은 것만큼 보상해주는 보상 방식이어서 가피자 공식이 아니에요. 손해액을 직접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표준 수확량의 80%만큼만 내가 가입을 했는데 손해액이 이것보다 더 커. 라고 한다면 내가 보험 가입한 것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타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의 80%만큼도 보험 가입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그럼 이 손해액 어떻게 구해라는 거죠.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얼마만큼 피해 입었니? 피해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우리 이 과목에서 이미 배우고 왔죠. 이 피해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상 옥수수, 중 옥수수, 하 옥수수. 뭐요? 창립장의 길이를 가지고 상은 17cm 이상, 중은 15 이상, 17 미만. 맞나요? 하는 15 미만이었어요. 피해 입은 거, 감소된 것만 구하기 때문에 상 필요 없다. 중 0.5만큼 적용, 하는 1 그대로 적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수를 먼저 구했어요. 여기는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요? 옥수수는 표준 중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표준 중량 어떻게 암기했나요? 대학 교수님 키는 160이에요. 미군 백인 키는 180이에요. 미군 흑인 키는 190이에요. 기억나시나요? 표준 중량을 곱했고 옥수수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지수들이 데리고 다닌다고 했죠. 제식 식이지수, 제식 밀도지수 데리고 다녀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피해 수확량을 구했고 이 과목에는 이 피해 수확량이 뭐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라 했나요? 이 피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합쳐져 있는 게 이 과목의 피해 수확량이에요. 이 과목에 가면 피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가입가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의 개념 1과목하고 이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내가 실제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건가요?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게 되네요. 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내가 수익감소 보장과 헷갈렸어요. 피해를 입은 피해 수확량에서 실제로 미보상 감수량이 있어요. 피해 입은 거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빼죠. 항상 피해율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 수입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 그게 실제로 입은 우리의 피해 수확량이라는 거. 이 과목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과목하고 조금 구분되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자기부담금 나오죠. 그래서 1과목, 2과목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보상하는 손해 종합으로 돼 있다는 것은 자, 조, 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두 보장한다는 거고요. 감자는 모든 병충해 보장합니다. 봄감자, 가을감자, 고냉지 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냉지 감자는 보험 종기도 같이 구분해서 암기하라고 했죠. 봄감자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고냉지 감자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가을감자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제주도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꼭 암기해주세요.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 10, 15, 20, 30, 40%로 갑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팥은 자기부담 비율이 20%부터 시작합니다. 양배추 모두 시범작물이죠. 시범사업입니다. 식물체 비율이란 건 어떻게 구해요? 고사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또는 고사 식물체 나누기 가입한 식물체를 가지고 식물체 비율을 산정하더라. 재파종 보장 지금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의 표준 출연 피해율이더라. 재정식 보장하고 같이 구분해서 암기하라고 했죠. 보험가입 금액의 20%의 이거는 면적 피해율이더라. 표준 출연 피해율은 자 10아르당 마늘은 3만 주는 파종이 되어야 되는데 3만 주가 파종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 주 파종 되어야 되는데 10아르에 원래 3만 주인데 여기는 몇 개나 출연되었니? 해서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죠. 구해가지고 여기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마늘은 종잣값이 좀 비싸니까 35%. 양배추는 20%의 면적 피해율. 그러면 보험금 지급 사유 한번 볼까요? 포송하는 손해로 10아르당 출연주수가 3만 주보다 안 됐어요. 그래서 다 3만 주 이상 심었을 경우에 주더라. 양배추는 포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주더라. 또 한 가지 암기하셨죠? 제2항 재집합. 포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할 때 주더라. 그리고 제정식 제2항 재집합 한 경우 모두 몇 번? 한 번 지급입니다. 자, 표준 출연 비율은 우리 이 과목에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했나요? 1항 길이, 1항 폭이 있었어요. 표본 구간수가 몇 개가 있었어요. 맞나요? 여기에 출연이 몇 개가 됐어요. 맞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표준 출연 비율 이거 단위 면적당 몇 개가 출연이 돼요? 라고 알아내서 어떻게 했죠? 10아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제곱미터니까 뭐요? 1000을 곱해가지고 10아르에 해당되는 출연율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방법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실무에 가면 뭐 하나요? 재파종은 8주의 일항 길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확량 조사는 5주의 일항 길이를 다 조사하죠. 8주의 일항 길이기 때문에 8주의 일항 길이, 일항 폭 모두 표본 구간수 몇 개지? 표본 구간수까지 산정을 하게 되겠죠. 또는 그 8주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은 정확하게 줄 거예요. 거기에서 표본 구간당 전체 몇 개가 출연되었지를 알아내가지고 단위 면적 땅 출연율을 알아내고 단위 면적당 출연율을 알아내면 다시 곱하기 1000에서 10아르에 해당되는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출연주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목에서 추가로 된 거 지금 조기파종 보장 특약입니다. 이 과목에도 배웠죠. 일찍 심는 조기종 마늘이야. 조생종 마늘이에요. 결국은 어디? 제주 남도종 마늘이란 거예요. 제주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이 조생종 마늘입니다. 그래서 언제 봄 지급 사유는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가 우리 보장 종기입니다. 그 조기 파종 보장의 보장 종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보장하는 제로 똑같습니다. 10아르당 출연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됐나요? 보험가입 금액의 이거는 몇 프로? 25%입니다. 35% 아니니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 조기파종 보장을 특약에 가입했
했을 경우에 요 기간 안에 요거 24시 이전에 경작불능보험 대상이 됐을 때 똑같이 식물지폐율이 65% 이상의 계약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더라. 이 일정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2 나누기 이거 아니에요. 이건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수학감소 넘어가죠. 여기에도 가피자 공식은 같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네요. 생산비 보장 받장물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 무, 파, 단당시, 메밀입니다. 배무파 단당시 메밀이고요. 모두 경작불능 보장합니다. 생산비 보장도 보장하고요. 생산비 보장 방식은 가피자 공식이라서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비율을 산정하는 건 이 과목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1과목에서는 그냥 가피자 공식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역시 가피자 공식이기 때문에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며 보험금을 주겠죠. 경작불능 보장 동일합니다. 가액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 역시 동일합니다. 자, 고추 브로콜리 한번 볼게요. 고추 브로콜리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1과목에서 잘 봐두셔야 되고요. 2과목에서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실무에 가서 보통 해패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손해 사정 법인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패로 가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조사는 특기 신규 때 착가수 스카웃 착가수 조사, 그다음에 고추 조사, 벼 조사는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패에 있는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고추 조사이기 때문에 고추 문제는 시험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받장물 문제 중에서. 자, 보험금 지급 사연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물론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초과해야만 돈을 주겠죠. 맞나요?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병충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고추는. 자, 병충해 없는 경우 가장 기본이니까 암기입니다. 이건 암기 팁 앞 글자 땁니다. 장경피자입니다. 브로콜리도. 잔경피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을 가져간다 했어요. 물론 앞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보험가입 금액이겠죠.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더라. 이 잔존보험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앞에 내가 받은 보험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상액을 뺀 거더라 라고 했죠. 여러 번이라면 여러 번 거 전부 다 합산해야 됩니다. 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 경과 비율이 있더라.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됐니?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수학기 생산비가 있었어요. 얼마만큼 경과된 시점에서 사고가 났니? 이 경과 비율이 얼마만큼 되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니? 이 경과 비율을 묻는다는 것은 사고가 난 그 시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는 이 수학기 제일 가까이 갔을 때 보험금 수령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가 보험금이 가장 높거든요. 수학기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왜?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 수학기 때는 이미 생산비가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왜? 수학을 해서 상품을 해서 그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수학기 딱 요 시기. 우리 그러죠. 우리 고추 같은 경우는 150일 있잖아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160일 있잖아요. 그 시점. 이 150일, 160일까지이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100일이고요. 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표준 생장일이 130일이에요. 보충은 100일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130일 가까이 했을 때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과목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경과됐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과비율, 피해율 있습니다. 자,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피해율을 주기도 하겠지만 피해율은 그냥 내가 피해 입은 면적에다가 내가 재배한 재배 면적 곱하면 피해율 나옵니다. 결국은 면적 피해율이라는 거예요. 면적 피해 입은 것만큼 금액 돈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장경피자고요.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같습니다. 장경피자입니다. 근데 병충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 곱해주냐면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곱해줍니다. 병충해는 제가 세 가지 나눠진다고 했죠.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고 1급은 70%, 2급은 50%, 3급은 30%. 물론 병충해별로 그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병충해 여기 등급별 인정 비율 곱하면 인정 비율 곱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더 낮아지겠죠.
그냥 보통 질문 되게 많아서요.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병충해 이거 비율 안 넣었을 때가 보험금이 더 높아요. 병충해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병충해 이거 넣으니까 보험금이 더 떨어지는데 이게 보장해 주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원래 병충해는 보장해 주지 않을 건데 병충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주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고추만 병충해 보장하더라는 거. 자, 그리고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우리 자기 부담금이 그게 달랐죠.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10, 15, 20, 30, 40%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고추 브로콜리는 지금 자기 부담금을 빼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우리 앞에 감귤 배우고 왔죠. 옥수수 배우고 왔죠. 그때 손자 방식 할 때 자기 부담금 어떻게 했나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해서 10, 15, 20, 30, 40 있으면 요거 곱했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도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인데 여기는 잔존보험가입금액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잔존보험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데요. 이 비율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10, 15, 20, 30, 40이 아니고 3%, 5%로 갑니다. 요거 특이해요. 3%는 5%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3%는 우리가 10, 15%할 때 15%가 하고 똑같아요. 2년 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2년 동안 네, 그 순보험료에 그죠? 100% 이하인 경우,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3%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형 조건하고 같다는 거 요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항상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삼 손해보장입니다. 인삼 가피자 공식 같기 때문에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됩니다. 가피자 공식이에요.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부담금이라고 했지만 비율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은 손자 방식입니다. 우리 손자 방식 지금 배운 게 뭐가 있나요? 옥수수 지금 옥수수 배웠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감귤 배웠어요. 지금 해가림 시설 지금 나왔네요. 손자 방식 실손 손해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인삼 보겠습니다.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할 때 주고요.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다르네요. 자, 인삼은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더라.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평수 미평 했던 것처럼 인삼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요. 기준 수확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농협 통계 자료나 농업중앙회 통계 자료나 뭘 했어요? 농촌진흥청 자료 취합해가지고 이거 기준 수확량 산정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의 개념을 쓰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금액이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수확량은 정해진 거 그대로 넣으면 되고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게 그럼 피해 면적 비율이죠. 전체 재배 면적에서 피해 입은 게 얼마만큼이 여기에 있는 것만큼 피해율을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하고 같으면 우리 평수 미평하고 같아요. 평, 수, 미, 평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인삼은 뭐냐면 기준 수확량에 자기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량을 빼요. 근데 이 기준 수확량의 개념은 인삼은 우리는 이 평수 미평은 전체 가수원거 다 보잖아요. 인삼은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 수확량인데 이걸 1로 해서 빼볼게요. 2% 딱 뺐잖아요. 앞으로 빼갔죠. 그래서 수확량이 남았어요. 미보상 감수량 수확량 됐어요. 기수확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나왔어요. 근데 1과목에서는 이 수확량 자체에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자체를 그냥 수확량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수 미평 공식하고 기수 미기 공식이 같다. 기수 미기를 이렇게 기수학량을 앞으로 빼서 우리 뭐 분배 법칙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 것처럼 이거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기 때문에 수확량 1 마이너스 수확량에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나왔고 이 수확량은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 이렇게 바뀌겠죠.
이 과목에서는 요게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수학량 계산할 때 수학량 플러스 미부상 감수량을 해서 계산하지만 1과목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학량이 얼마예요 라고 주면 그냥 수학량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수 미평 공식에 인삼도 벗어나지 않는다. 기수미기 개념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나중에 뭐 우리 고추나 우리 생산비 보장 방식 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피해율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본 면적만큼 해서 계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 배우고 와서 1과목 이 공식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니까 1과목 때 혹시나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잘 안 되면 우선 패스하셔도 돼요. 2과목 공부 먼저 하시고 1과목 암기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 1과목이 상세하게 이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과목 다 하고 2과목 하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2과목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2과목하고 1과목을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법도. 자, 인삼 해가린 시술은 손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이제 보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내가 처음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있다고 했죠.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똑같아요 라면 제가 전부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커요 라면 훨씬 더 많이 가입한 거죠. 이건 뭐예요? 초과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일부 보험이었죠. 우리 초과보험 인정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초과보험 인정하지 않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슨 가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 지급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이 같다. 보험 가액이 같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일부 보험이죠. 그래서 손자에서 뭐요?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을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을 나눠서 이렇게 비례 보상합니다.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해서 비례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보험일 때, 일부 보험일 때, 초과 보험일 때가 다르더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과 같거나 클 때 이 말이 같다는 얘기는 전부 보험일 때, 크다는 얘기는 초과 보험일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라는 게 됐죠?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아요. 비례 보상합니다.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고 손자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해서 비례 보상한다는 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삼 해가리시는 보험금 공식은. 자기부담 비율을 다 보고 갈까요? 자기부담 비율을 다 보고 갈게요. 자기부담 비율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10, 15, 20, 30, 40%더라. 20, 30, 40% 파다고 양배추가 있더라. 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자, 10%, 15%, 3, 3, 100 암기하시고요. 15%는 2, 2, 100 암기합니다. 20, 30, 40% 제한 없습니다. 같아요. 사료용 옥수수 우리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게요.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 비율 곱한다고 했죠. 보장 비율 곱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빠져있나요? 뒤에 있네요. 이건 뒷부분에서 볼게요. 자, 먼저 자기부담 비율 경작불능 보험금은 내가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 빼고 나누기 2 했기 때문에 이건 벌써 암기하셨을 거예요. 자, 조기파종 보장 경작불능 보험금 암기 따라 합니다. 32, 30, 28, 25, 25. 한 칸씩 내려오네요. 32, 30, 28 내려오고 25 동일합니다. 32, 30, 28 2씩 내려오다가 지금 3 떨어졌네요. 2, 3 떨어지고 동일합니다. 32, 30, 28, 25, 25% 암기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단당시 배무파 단당시 메밀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 경작불능 보험금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의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 빼고 나누기 2 한 것 같고요. 20%형부터 있는 이유는 자기부담 비율이 생산비 보장 바짝물 배무파 단당시인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몇 %만 있다고요? 20, 30, 40% 최저가 2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의 최저도 20%에서 시작하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40%가 자기 최저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사료용 옥수수입니다. 조사료용하고 같이 암기하셔야 되고, 자,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같아요. 보장 비율은 같은데 경가 비율이 다르다고 했죠. 8월이 보장 종기이기 때문에 100, 90, 80, 80. 조사료용 변은 요게 다르다고 했죠. 85%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해가림 시설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 하고 왔어요.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한도이더라.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날 때마다 한 번씩 적용하더라. 1사고 단위 적용입니다. 생산비 보장입니다. 하고 왔죠? 3%, 5%. 뭐에?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5%더라. 3%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15%형 조건하고 같더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입니다. 가소는 아니에요. 계약자입니다.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5% 제한 없습니다. 참고 자료 한번 볼게요. 마늘은 우리 이 과목 사고 왔어요. 파종합니다. 언제 수확합니까? 잎과 줄기가 이렇게 항변되었을 때. 그다음에 양파는 도복이 완료되었을 때. 고구방은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후에.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감자는 비대가 종료되고. 차는 수확 가능일,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배웠었죠. 1심 2업의 형태를 띌 때.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비대가 종료된 시점,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수확 적기라고 해서 암기를 하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벼, 마늘, 양배추 이거 왜 정리할까요? 제 가지고 오는 것들이라 정리하는 거예요. 제양, 재직파 보험금,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이렇게 가죠. 제양, 재직파는 뭐예요? 요거 보험의 목적은 지금 우리 기본세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고요. 마늘은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말입니다. 전년도 가입이라서 그래요. 양배추는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정식을 하는 거예요. 정식이니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정식하는 겁니다. 양배추도 이듬해 수확해요. 수확은. 자, 지급사유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비율이 몇 퍼센트? 10% 초과해야 주고 재정식은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고 이것도 제양 재식파 해야 되고 마늘, 양배추도 재정식 해야 됩니다. 마늘 보상하는 손해로 10아르당 수련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경우에 10아르가 기준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25%의 면적 피해율, 보험가입 금액의 20%의 면적 피해율. 마늘은 35%의 표준 출현 피해율이더라. 이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주가 기준이고 출현율 빼고 다시 3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출현 피해율을 구해 주더라. 자, 보험금 산정고 시 최종 정리합니다. 우리 이미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배우고 왔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위험은 차가감수 보험금이 있고 가실손해보험금이 있어요. 차가감수보험금은 창, 미, 자, 가, 보. 가실손해보험금은 누, 미, 자, 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피자 공식을 가지고 가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대부분의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요러한 보험금 공식을 가지고 가고요. 그게 해당되는 거 종합가수,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가수예요. 논작물, 그다음에 대부분의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의 밭작물이에요.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중에 고추와 브로콜리 제외하고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가지고 가는 거 손자 방식, 실손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뭐 있나요? 비가림 배웠습니다. 우리 포도, 대추, 참다래 배우면서 이제 해가림 오늘 배웠죠. 나중에 원예시설, 버섯 재배사도 배우게 될 거예요. 뒤로 가면 가축, 축사 부분이 손자 방식이고요. 우리 배웠습니다. 옥수수 손자 방식이었죠. 감귤이 손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험금 공식도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서 이런 큰 덩어리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죠. 보험가입 금액도 정리할게요. 최종적으로 우리 보험금 지급 한도, 보험가입 금액의 피율이 100%가 가장 많이 지급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보험금의 지급 한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수익감소 보장 방식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가서 만원 단위 미만 절사죠.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 100% 사이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가전 종합위험 평년 착가량의 100%였어요. 옥수수는 어떻게 달랐나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였습니다.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농업 수입이 감소했을 때 돈 줄게 보험금 줄게 라는 거예요.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이란 용어를 씁니다. 가입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조금씩 다르죠.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브로콜리 플러스 배무파 단당시 메밀 재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데 어떤 생산비? 보장 생산비.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알아내서 실제 얼마만큼 재배하니 해서 보험가입 금액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삼 아직 안 나왔죠. 인삼은 안 나왔는데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합니다.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2년짜리 인삼이다. 뭐 2년짜리 해서 1년 플러스 해서 요렇게 가입하는 게 연금별 보상 가액입니다. 내가 가입하는 해 인삼이 2년생이라면 플러스 1년 더 해서 연금별 보상 가액으로 가입합니다. 인삼은. 비가림 시설입니다. 단위 면적당 시설비. 항상 시설은 단위 면적당으로 간다는 거. 비가림 시설 면적 80에서 130% 사이고 참다리는 계약자 고지사항 따라갑니다. 해가림 시설입니다. 제조달가액의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하더라. 이 감가상각률은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을 가지고 하더라. 이 경년 감가율은 어떻게 해서요? 100%에서 장가율 20% 빼고 내용 연수를 가지고 나누더라. 20% 장가율은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고 만일에 내용 연수를 경과했다라고 하냐면 수정 장가율 30% 하더라. 이렇게 암기했었죠. 목재는 몇 년? 목재는 몇 년이었어요? 목재는 6년, 철재는 18년. 내용 연수까지 암기합니다.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가에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이지만 농업용은 90에서 130. 물론 그걸 따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시설 작물, 버섯이나 모내시설 작물이나 버섯은 하우스별로 이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로 합니다. 이거 앞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가수, 논밭작물 다 10에서 15, 20, 30, 40을 안고 가죠. 가수사정, 저가전 종합위험도 인증 같습니다. 시범사업들은 모두 몇 프로? 20%에부터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아니면서도 시범사업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오래된 시범사업들 자꾸 까먹죠. 유자, 양배추 이런 것들 20%부터 시작한다는 거 잘 봐주시고 벼 중에 간척농지 20% 시작하고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고추, 브로콜리 제외하고 배무파, 단등시, 메밀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포도 밭작물 있는데요. 콩, 냥, 마포, 가고 이렇게 암기했죠. 20%부터 시작한다는 거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20%부터 시작합니다. 인삼 자기부담금 10만원에서 100만원,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입니다. 올해 농업용 시설, 부대시설은 30만원에서 100만원, 화재사고 적용 안 합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화재사고 적용합니다. 주계약이라서. 하지만 원해시설, 버섯재배사는 화재사고일 때는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자, 원해시설 피복제 단독사고예요. 10만원에서 30만원. 결국 인삼은 이 1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이 두 개 합쳐놓은 거와 같죠. 인삼은. 자, 노지재배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방식 잔존 보험가입액의 3%에서 5% 가더라. 나무 보장은 전부 5% 갔죠. 시설 작물은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제라기보다는 소손해 면책금 제도가 있어서 손해액이 10만원 무조건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전액 주고 10만원 이하다라고 하면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소손해 면책금 제도 있습니다. 자, 보험 기간은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암기하기 좋게 이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기간은 보시면서 내가 자기한테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이거 보험 종기 제가 정리한 대로 암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거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비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 요거 표준 생산비 개념, 보장 생산비 개념 설명드렸던 거 요렇게 그래프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예시 문제 할 거고요. 밭작물 여기까지 쭉 끝내고 예시 문제 한 번만 더 하면 밭작물은 끝나겠네요. 이미 앞에 2과목에서 밭작물을 하고 왔기 때문에 1과목의 밭작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서 아하 이렇구나 하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과목이 당장 암기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과목 먼저 듣고 오라고 했죠.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현지조사 방법이나 보험금을 산출하는 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이 과목을 배우고 오면 1과목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특히 공식 부분. 그럼 1과목에서 와서 배워야 하는 건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결정하지?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 공식 어떻게 지금 암기하면 되잖아요.
보험 3종 공식 EP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왔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시기 요거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